8월 셋째 주 주택시장 어떤 변화가 있었나? 셋째 주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한 두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전세 매매 모두 지난주와 보합세를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변화가 없다는 게 하나의 시장의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지역이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매매 둘 다 큰 변화가 없었다. 지금 막바지 휴가철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도 동결이 되고 또 가격도 보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지방에 좀 변화가 있는데요. 부산과 울산 이런 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아마 지방의 부동산, 특히 전세 시장의 변화가 온 점은 전세가 선행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지방의 대도시도 올 하반기, 특히 가을 이사철에는 전세가 좀 오르고 거래도 증가하는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추가 대책 핵심 내용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연달아서 부동산 추가 대책과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의 특징은 세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금 정책은 가급적 손질하지 않겠다. 이제 과거의 진보 정권과 다른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책 당국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에 대해서 아마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당초는 8월 말쯤 나올 걸로 보이는데 한 9월 초쯤 내놓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 공급 대책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대출 규제 정책도 또 좀 더 강화된, 예를 들면 규제 지역에서 LTV가 50%인데 40%로 낮추는, 그러니까 강화된 이런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표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공급 대책으로는 국공유 유효부지 개발을 3만 5천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 이거는 기재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죠. 상기 신도시 속도전. 그러니까 상기 신도시가 약 18만 6천 호 정도 되는데 그 옆에 있는 크고 작은 미니 택지까지 하면 한 23만 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하겠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발표가 된 것인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상기 신도시에서 공급 물량이 올 하반기 이후에는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건축 활성화와 관련해서 재정비 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 1, 2년 단축하겠다. 이 얘기도 사실은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 때 했던 얘기인데 다시 이런 것들에 속도를 내겠다는 그런 의미로 방향으로 읽힙니다. 세제 강화와 관련해서 관심이 가장 높은데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공정신작 가액 비율도 좀 조정을 하겠다. 이 두 가지가 되면 보유세, 특히 종부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종합부동산세는 좀 낮추는 게 아니라 그대로 좀 유지하겠다. 윤석열 정부 때는 종합부동산세제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대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 5월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데 다시 부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제죠. 이거는 세금은 아닙니다만 부담금은 세금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 세제 강화, 대출 규제, 이 세 가지가 아마 9월 초에 발표 예정인 새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 집값 전세값 정말 잡힐까? 추가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의 관심사, 특히 실수요자분들은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전망과 관련된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급 대책이 나오면
이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공급 대책이 빠진 세금 강화와 대출 규제, 이런 규제 억제 정책이 나온다면 이는 단기 안정, 장기 불안정, 이런 장세, 이건 어디서 많이 보았죠? 우리가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나타났을 때, 발표했을 때 그런 모양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그런 좀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이걸 이제 공적주택이라는 말로 조금 새로운 개념으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상기 신도시에 방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기 신도시 공급이 남양주 왕숙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 신규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랬을 때 특히 젊은 무주택 실수요층 같은 경우에는 영끌에서 지금 비싼 가격에 서울의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이 있는데, 뭐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해서 공공 분양, 특히 특별 공급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게 한 6가지 부류가 되거든요. 다음 기회에는 이 특별 공급을 어떻게 손쉽게 받을 수 있나 따로 한번 특집을 마련할까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상기 신도시에서 공급 임대를 포함해서 분양 물량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기존 시장보다는 이렇게 공공 분양에 관심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값과 전셋값 안정, 특히 전셋값은 공적 임대주택이 늘어난다면 이런 것들이 시장 안정, 심리적 안정에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제 강화 얼마나 늘어나나? 세금 폭탄 현실화? 이 세제가 강화될 경우 가장 직격탄을 받는 사람은 강남권의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세제의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한데요. 우선 양도소득세를 보겠습니다. 1주택자가 10년 전에 6억 원의 아파트를 취득을 해서 지금 현재 12억이 되었을 때 가정하면 1주택자인 경우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주택자인 경우입니다. 2주택자가 6억 원에 취득을 해서 현재 양도차액이 6억이 나서 12억이 됐다면 여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1억 2천만 원, 과세 표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세를 1억 6,50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이게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도표를 한번 보면 향후 예상되는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입니다. 어디까지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현재 69% 선에서 앞으로 80 내지 90% 선으로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정도로 되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특히 종부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가세 표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는 60%인데 이게 80%로 상승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고요. 종합부동산세죠. 팔았을 때 양도세, 이 3단계로 나눠지는데 지금 당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빼고 나면 취득세는 큰 변화가 없는 데 비해서 보유세, 종부세가 가장 큰 세부담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 예를 들면 현재 2025년에는 82제곱미터가 867만 원 정도 보유세를 냈는데 이게 1256만 원 정도, 반포자이가 84제곱미터인 경우 1274만 원에서 1842만 원으로 굉장히 높아지죠. 아크로 리버팍이 2841만 원에서
4,157만 원으로 뭐 이 부분은 더 훨씬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고가주택일수록 보유세, 종부세 비율이 부담이 훨씬 커질 것이다. 물론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예측을 한 결과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그럼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대상 세금 부담 강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 살펴보는 것도 같은 민주당 정권이고 이제 세금이 강화된다면 되돌이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렇게 도표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2017년, 19년, 20년 이렇게 계속 세 부담이 강화되고 늘어났다라는 걸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갈지는 예단키는 어렵지만 적어도 지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도세, 종부세, 그 다음에 다주택자의 법인 종부세 이런 세금은 다시 중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안 살면 못 산다.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외국인 토호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검토만 했던 것이 8월 21일부터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뭐 저도 여러 번 주장을 했습니다만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뭐 경기, 인천 집을 살 때는 토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국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외국인이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에 집을 사기는 앞으로 어려워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자금 조달 제출 의무가 없어서 뭐 자국은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쉽게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자금 조달 의무와 함께 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쉽게 이제 서울과 경기도에 주택을 사기는 어려워졌다. 그리고 주택도 아파트만 있는 거 아닙니다. 토호제는 지금 아파트만 지정이 돼 있잖아요. 다가구나 단독이나 빌라도 함께 규제가 됐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투기 수요가 차단되었다라는 점에서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를 강제 이행금으로 물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강도의 외국인 주택 구매,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왔고 뭐 이런 점들은 뭐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고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그 서울과 경기도 이런 쪽의 수요 감소로 집값 안정에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됩니다. that